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천하라 송거 목사입니다. 이 마침내 보고 싶어 했던 건국전쟁 2월 19일 날 이 봄철 이제 부설비가 오는 가운데 제가 이 골반 수술을 하고 이 지팡이를 짚고 재활 수술을 하는 가운데 이 보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이제 딸이 학교 이제 교사인데요. 이 예매를 미리 해주고 차를 태워줘서 이 가까운 극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가면서 강주의 우리 이제 사위들도 이제 40대 초반이 됐는데요. 너무도 그 강주 출신 고향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차 안에서 이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했더니 조국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뭐 이제 어린 양처럼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이제 그 우리 자녀들도 이제야 깨닫고 해도 너무 하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까지 들으면 웃으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보고 나서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세 가지 이 전체적으로 참 이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게 봐도 정말 그 감동이 절로 그냥 들어가도 감동이 되는데요. 그리고 놀라웠던 그 새롭게 알게 된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째는 무엇보다도 너무도 이 선각자로서 세대를 너무 30년, 50년을 앞서가면서 살았던 조지 워싱턴 이제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중생 거듭 성령 받고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서양 문물과 이 우리나라의 그토록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이런 그 민족의 조선 말미에 그런 때에 이렇게 선각자가 되어 가지고 깨닫고 미국으로 가서 그렇게 그 이제 조지 워싱턴 그리고 하버드대와 이 프린스턴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 공부로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들 그의 일평생 동안에 이런 긴 시간 동안에 그가 먼저 이렇게 일평생간의 미개하고 가난한 이 민족을 향한 뜨거운 그 심정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일생이 한 번 그 환하게 웃지 못한 웃음이 없는 그런 그 인상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특히 이제 그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그 여러 이제 흩어져 있는 여러 섬으로 흩어져 있는 이제 그런 그 우리 민족의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자녀를 공부할 시킬 새가 없기 때문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배를 태워가 모아가지고 학교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특히 이제 교육에 힘을 쓰는데 배워야 된다. 그리고 버려진 이제 그 여자애들 10서너 살 이제 거기서 뭐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버려진 애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소녀들 계집애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시키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자들의 선거권을 프랑스보다도 10년이나 먼저 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정말 나라를 헌신했던 이제 그런 것에서 참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의 그 문맹률 이런 것이 자신이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교육열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무상 교육을 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때 문맹률이 뭐 8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이런 시대에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과 그리고 교육적인 이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나라인데 유일하게 이 나라는 그런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야 살겠다 해가지고 희생적으로 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4.19 때가 돼가지고 약 이제 한 15년, 20년이 지나가서 이렇게 해서 4.19의 그 학생들이 마침내
중고등학교의 대학교의 눈을 뜨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도 그들이 깨달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대통령 자신이 뭐 단일 후보로 나왔는데 부통령 후보에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 학생 어그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대통령이 가르쳤던 그 깨어난 민주주의 의식으로 해서 자신이 하야를 하게 되는 여기에 특히 이제 부상당한 학생들을 찾아가서 정말 이제 위로를 하면서 부상당한 학생 위로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이 학생들이 백성들이 그러면은 내가 하야를 해야지 하고 독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내려왔다는 거. 자, 이런 것에서 뭐 이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리 지금 살아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뭐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피 흘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야를 하면서 자신이 독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정말 그런 그 학생들에 의해서 스스로 내려와서 망명을 가는 하야를 하는 자 이런 것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자신이 키웠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야를 하게 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2달이면은 내가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망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김포 비행장으로 트랩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도 이제 하와이에 도착해 가지고 너무도 이제 이 대한민국이 그리워서 이렇게 이제 바다가 바라보이는 그 이제 하와이 25년이라는 것에서 특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바라보이는 그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창가에서 바라보면서 그의 이제 노구의 이 병수발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반찬을 좋은 반찬을 해갖고 오면은 아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여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에게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돈도 없고 그런데 어느 이제 독재가가 이 집을 한 집을 내어줘 가지고 그렇게 뭐 하려 하지도 않는 그런 집을 내어줘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창가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그 이제 침대에 누가 지내는 그 대통령의 모습. 자, 이것은 특히 그 영화 가운데 하와이로 망명했던 얼마 후에 이제 필리핀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멜다가 그 부부가 거기 하와이로 망명하고 사는데요.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건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 10km 떨어진 가까운 자리인데 그걸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게 사는데도 이 대통령은 말년에 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제공해 주었던 그 분에게 내게 있는 집 이화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등기 이전을 해주는 이렇게 이제 정서 그런 것도 보여준 거 보고 그렇게 돈을 많이 숨겨놨다 이런 오해를 조사를 받았던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런 앞전에도 뭐 300조가 있네 10조가 있네 해가지고 독일까지 박근혜 재산 찾아러 간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이런 정말 가난 물질의 욕심이 없어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오직 희생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정말 위대한 국부와 같은 그 심정. 그리고 대통령도 그때 70이 넘어가지고 대통령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세도 설명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분이 무슨 장기 집권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했던 것이 아니라는
그것도 가르쳐 주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경악했다 할까요? 여기에 큰 이제 지금 좌파 좌익 그리고 친북주의자들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한 것이 런성만 요게 2000년도 들어서자 런성만 도망간 이제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이렇게 짓밟고 이 대통령을 죽이고자 이래 폄훼하고자 했던 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저도 교과서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요게 한강철교 이게 많이 봤던 그림인데요. 요게 한강철교가 아니고 이게 대동강철교라는 것입니다. 대동강철교. 이게 이제 6월 25일 날 됐으니까 수복을 할 때 그때 이제 북한에서 6월 7월 달인가 8월 달에 한여름에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겨울인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대충 숫자 셌더니 800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한강대교 폭파에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짓의 원천이거든요, 사실은. 폭파된 한강대교라고 알려진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은 대동강철교인데. 대동강철교라는 이거는 제가 연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51년이에요. 이게 보시면 여기 옷들이 두꺼운 옷이에요. 겨울이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고 한강다리 폭파가 6월 28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 6월 28일 날 여름이에요. 폭파가 됐는데 그때라면은 저런 두꺼운 옷을 그렇죠. 입으면은 두툼한 옷을 입고 더워서 6월 말 7월 초에 다리를 건넜으면은 저러고 건너면 쪄 죽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영화 아. 광복전쟁을 통해서 본 네네. 이승만과 김구 얘기하면서 런승만에 대해 당시 경찰과 런승만에 군병들이 대해서 그게 이런 사진이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한강철교고요. 이게 옆에서 부교를 이렇게 설치를 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피신을 하라고 했던 건데 자신이 먼저 남쪽에 도망을 갔다.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고 이렇게 부교를 다 여기에 이제 있어가지고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800명이 철교에서 폭발을 해가 죽었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고 교과서도 나오고 그렇게까지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부교를 설치해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걸 아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폭파할 때 다리 위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 보니까 경찰 병력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게 뭔가 자, 김덕영 감독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특히 보면서 왠지 정말 참 그 감회와 우리의 선조, 우리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그때 시대에 이까지 오늘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너무너무도 우리가 이 부강하고 발전되어진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참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도 잘못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오해하고 폄훼하고 살았던 이것을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